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미국 증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오늘 우리 첫 출발도 나쁜 모습을 나타냈죠. 장중 1% 넘게 하락하기도 했었고요. 하지만 계속 말씀드렸던 대로 체력이 바뀌었습니다. 미국장이 빠진다고 우리가 빠지는 그러한 날은 좀 지나서 오히려 미국장이 하락해도 야 이걸 말아 올리냐 이러한 얘기가 최소한 당분간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다만 그렇다고 뭐 계속 V자로 올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라는 거지 최근 들어 또 많이 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정은 또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오늘의 경제 공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들어가기 앞서 인스타 광고 하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말씀드리자면은 기릿이 인스타를 지난주부터 시작했고요.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팔로우를 해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끔 또 우리 영상 보기 귀찮을 때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냥 인스타 들어오셔서 정리된 자료 5초 만에 쓱 보고 넘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도움 되실 거예요. 인스타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가 너무나 뜨겁습니다. 오늘 상장한 위너스 뜨거운 상승을 보여줬죠. 공모가가 8,500원인데 시가가 23,450원으로 그냥 청약을 했다면 시초가부터 15,000원의 수익을 입에 물려주고 시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두 개를 받았다면 무려 3만원의 수익이죠. 참고로 위너스는 섹터가 좀 애매한 기업이었습니다. 콘센트, 스위치 등 이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섹터라고 말하긴 좀 어렵죠. 그럼에도 거의 따따블에 도착하는 모습. 지금 이제 녹화 시간 기준 거의 근처까지 왔거든요. 따따블 또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걸 봤을 때 공모주 시장이 뜨겁다. 이런 말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상장하는 친구 LK캠 이 친구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분위기면 뭐 당연히 좋은 결과 있겠죠.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청약하는 M디바이스 요것도 청약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M디바이스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청약을 하고요.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고요. 기관 경쟁률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의무 확약도 5%나 되며 다만 아쉬운 거는 유통물량 이등치가 조금 많아요. 53%. 그 와중에 시가총액이 조금 낮은 편이라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환매 청구권 3개월이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당연히 청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삼성증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한한령 관련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면 5월에 한한령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 기구인 중국 아태협력 중심이라는 곳에서 다음 달에 우리나라에 문화사절단을 보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한령은 2017년이었죠. 오래되었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시작했었는데 벌써 8년이나 지난 상태라고 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중국 관련 주식들은 실적과 주가가 크게 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한령이 없어지면 다시 그 반대로 용수철처럼 튀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콘텐츠, 엔터 등이 관심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길이 근데 그 화장품, 여행, 면세점 얘네는 도대체 왜 빼놓고 생각하는 거냐? 물론 오늘 화장품이 좋긴 했지만 뜨겁다라는 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왜 약한가 봤더니 과거랑 지금이랑 상황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중국 관광객의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으며 예전에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 전부 다 면세점 털기 바빴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꼭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중국 내에서도 원하는 물건을 다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뭐 쇼핑 때문에 여행을 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나라 가서 문화도 즐기고 체험도 하고 그런 것처럼 중국인 여행객들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한령이 풀린다고 갑자기 중국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 올 것도 아니고 한국 화장품 예전에 많이 썼다고 하더라도 한한령 풀렸다고 아, 나 예전에 그거 썼었지 다시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섹터별로 기대감이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리고 요즘 2차 전지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일단 요즘 증시를 보면 국장, 중국장이 매우 잘 나가는 거 알고 계신가요? 참고로 홍콩 H인가 걔는 올해 무려 20% 넘게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도 10% 넘게 이미 급등을 했고요. 하지만 그 반면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미국장 두 달째 제자리 걸음인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데 기름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이 뭐 그렇게 많이 바뀌었습니까? 두 달 사이에 바뀐 거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망했냐? 그것도 아니죠. 미국도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미국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많이 하락했던 중국과 한국 요 두 나라가 이제 상승이 조금 많이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죠. 세상 모든 거는 돌고 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거는 나라뿐만 아니라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하락했던 2차 전지가 최근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오늘 또 장이 안 좋은 와중에도 2차 전지 대형주가 크게 상승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좋은 이유가 뭐냐? 단순히 많이 빠져서 오릅니까?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를 때도 핑곗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떠한 핑계 때문에 2천지가 오르나 봤더니, 트럼프가 작년 말에 당선되고 올해 취임하면서 그때 2차전지 심리가 완전 박살나지 않았겠습니까? 왼쪽에 LG엔솔 차트를 보면 1월 달에 완전 저점이었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지나고 나니까 뭐 더 이상 나빠질 때가 있냐라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실적도 아직까지 어둡긴 한데 그래도 이제는 바닥 찍고 좀 올라가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도 나타나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한 2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요? 그때 하이닉스가 8만 원인가 그 정도까지 하락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하이닉스가 적자를 냈었죠.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흑자를 내는 것처럼 2차 전지도 그런 식으로 돌아갈 거라는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은 또 그 중심에는 HBM처럼 전고체가 2차 전지 중심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아직까지 들고 있지 않다면은 진짜 우리가 들고 갈 만한 섹터일까 한번 공부를 해 보시고, 그럼에도 지금 사는 건 좀 부담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3월 말에 오는 공매도 때문에 2차 전지가 분명 타겟이 될 수 있는데, 그때 공격을 받게 되면은 줍줍하는 기회로 삼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 들어 전고체 관련주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겉토양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올라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겉토양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다음입니다. 자, 금요일날 갑자기 등장한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더 강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진단키트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자, 참고로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도 모더나 등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한국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도 아직까지 사람에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말을 했으며, 과장 해석을 하지 말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소식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번 주까지 증시가 안 좋다는 가정하에 중간중간 급등하고 윗꼬리가 찍히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관련주 등을 보시면은 일단 왼쪽에는 랩지노믹스, 오른쪽에는 진원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둘 다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딱 느낌이 오죠. 쭉 솟았다가 쭉 빠졌다가 쭉 솟았다가 쭉 빠졌다가 그런 식으로 단기간으로 주가가 좀 관심을 받고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은 이제 저점에서 사서 급등할 때 파는 그러한 전략이 유효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오를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크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줄 때 먹자 전략이 가장 유효하겠죠. 다음입니다. 자, 재건주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 팔아라 걱정이 나오고 있는 재건. 그러나 기대감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곧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에 나선다는 이야기가 뭐 나타나고 있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사이도 좀 나빴나 했는데 다시 좋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자, 참고로 트럼프가 깡패처럼 우크라이나 광물을 달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 협정이 이번 주에 타결될 수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 오늘 또 관심을 조금 받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중요한 거는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가 있을지, 실질적으로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뉴스의 파라를 꼭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끝난다고 해서 정말 다행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미국은 러시아랑 1대1로 얘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유럽을 패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과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위기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한 거 미국만 한 것도 아니고 유럽도 열심히 도와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러시아랑 쿵짝쿵짝 정하고 있으니까 유럽연합 입장에선 좀 어이가 없죠. 아니 내 입김은 도대체 어디 갔냐 이러한 얘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다음 달 6일에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입김도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것도 나라별로 서로서로 이득을 보려고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전부 다 잘 해결되길 바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 다음은 어딘가 바로 대북주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이랑 또 트럼프가 또 관계 개선에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미리미리 바닥에 있는 대북주를 조금 줍줍할 가능성도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월마트 실적과 부진한 소비자 심리 지수 등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고 하죠.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켜줄 이벤트가 필요한데 그건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PC 발표가 그 중심에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엔비디아는 26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목요일 아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잘못된다,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뀔 수 있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PC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다만 CPI와 PPR을 보면은 PC가 깜짝 지표가 나오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증시를 쭉 위로 끌어올릴 이벤트는 결국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좋은 소식을 조금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인플레가 반등 중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치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스티펠의 수석 전략가는 현 정부, 트럼프 정부죠. 이 성향까지 고려하면 미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S&P 지수가 10% 넘게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4, 5월까지 달려가다가 5월쯤에는 이제 좀 내 계좌가 약간 통통해졌을 때 주식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혹시나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미국 증시가 부러지면은 우리나라도 버틸 수는 없겠죠. 그때 다시 줍줍하는, 날씨가 차가워질 때 줍줍하는 그러한 전략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테슬라에 대한 비관론도 점점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초장기부터 테슬라에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투자자 로스 거버도 여기서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 이러한 얘기까지 꺼냈다고 하는데요. 테슬라 주주분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일 것 같은데 그 이유 네 가지가 뭔가 봤더니 첫 번째는 FSD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FSD가 테슬라를 뭐 $500로 올릴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반대라고 말해요. 올해 6월까지 무인 택시를 내놓겠다라고 말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데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라이더 없이는 기술적인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평가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머스크가 너무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테슬라에 그만큼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기 쉽지 않다는 것. 만약에 머스크가 AI나 항공이 아니라 자율주행만 전념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자기는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시가총액이 너무나 높다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 반토막 날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두 배나 올라갈까요? 다음입니다. 워렌 버핏. 올해 무려 94세인 워렌 버핏. 마지막 피날레를 준비하는 걸까요? 현금 보유액을 10개 분기째 늘리면서 무언가를 준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현금을 많이 들고 있습니까? 이러한 우려를 꺼내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연례 서한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을 기업의 소유보다 선호하는 일은 없을 것, 그러니까 나는 주식에 투자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럼에도 지금 현재 현금을 왜 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 지금 현재 500조나 현금을 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돈만 가져오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그냥 두 개 뚝딱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대폭락에 대비한다 이러한 말을 하고도 있고, 또 다른 의견으로는 이제 워렌 버핏이 곧 은퇴를 하지 않겠습니까? 후계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나타난다고 하네요. 과연 워렌 버핏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혹시나 워렌 버핏은 우리에게 대폭락을 경고하고 있는 건 아닐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증시에서 해운주가 급등한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서는 HMM, 흥하해운 등 해운주가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것은 바로 미국의 중국 선사 견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하나 봤더니 미국 무역 대표부는 중국의 선사 및 중국 선박과 관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중국 선박이 미국 항구에 입항하면은 선박당 최대 100만 달러 아니면은 용적물의 톤당 10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거기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중국산 선박까지도 운영하는 선사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한국에서 해운 선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배를 만약에 중국 걸 썼다. 나도 수수료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선 뭐가 좋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주가 또 좋아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늘 우리나라 해운사가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 특히 HMM은 중국산 선박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단기적인 실적 둔화는 불가피할 것, 이런 얘기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자동차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저기릿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플하죠. 자동차가 안 팔릴 테니까요. 경기가 안 좋은데 자동차를 그렇게 많이 살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M증권에서는 자동차주에 대해서 4월에서 5월쯤에는 하락이 멈출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꺼냈는데요. 현재 자동차주는 관세 우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설령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미국 내에서 여러 대응 방안을 이미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자율주행, 로봇, UAM 등 장기적 미래에 대한 준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적극적인 주주 환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관세와 감익 사이클에 대한 우려가 지금 현재는 좀 과도하다. 이제 슬슬 4월에서 5월쯤 되면 바닥을 다지면서 오히려 매수기를 주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아이폰 유저분들에게는 희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 기릿은 갤럭시를 쓰고 있다 보니까 애플 AI가 지금 한국에서는 당연히 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요. 4월부터 애플 AI를 이제 드디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애플의 AI 지원 언어가 확대된다는 소식입니다. 4월부터 한국어를 포함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중국 등 여러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일단은 글쓰기, 스마트 답장, 시리와 챗 GPT 통화, 이게 진짜 부럽습니다. 시리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또 이후에는 시리의 역량을 강화해 새로운 기능 등이 확장될 것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